암페로2 시리즈는 오랜만이네요. 암페로2 스톰프 모델을 거의 3년 전쯤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때 잘 사용하고 리뷰 영상도 올리고 했었는데 그 뒤로 암페로2 스테이지도 나오고 익스프레션 페달이 달린 암페로2 모델도 나왔죠. 신형이 출시되었지만 풋스위치나 익스프레션 페달과 같이 플랫폼만 바뀌었지 기본적인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암페로2 스테이지를 이번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암페로2 스테이지는 2023년 후반기에 발매가 되어서 이게 우리나라에 정발된 지가 2024년 초쯤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다 보니까 새로운 페달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암페로2 시리즈를 찾는 이유는 이 가격대에서 확실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암페로2 시리즈는 힐릭스처럼 어느 장르에 최적화된 게 아니라 무난무난하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고 모듈레이션, 공간계 쪽이 좋은 중국의 힐릭스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요즘 보니까 외국 사용자들은 쿼드 코텍스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사운드 클론이라는 쿼드 코텍스의 캡처 기능과 같은 기능이 암페로2 시리즈에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걸로 활용성이 극대화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스톰프와 겹치는 부분은 좀 빼고 스테이지만의 특징과 이 톤 캐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암페로2 시리즈의 기능과 사운드를 원하시면 상단 위쪽에 암페로2 스톰프 리뷰를 참고해주세요. 일단 디자인입니다. 일단 부팅이 참 빠르죠? 제가 써본 멀티 중에 부팅 속도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면 왼쪽 상단에 마스터 볼륨이 있고요. 이게 전체 볼륨뿐만 아니라 볼륨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어 있는 게 뭔지에 따라서 XLR 볼륨, 라인아웃 볼륨은 물론 헤드폰 볼륨, 블루투스 볼륨까지도 다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패치 모드와 스톰프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칭 버튼이고요. 꾹 누르면 바이패스가 됩니다. 그 옆에는 암페로 스톰프보다 1인치 커진 5인치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3개의 노브는 그때그때마다 앰프든 이펙터든 세팅을 바꿀 수 있는 노브입니다. 오른쪽 위로 가면 메뉴 밸류 노브가 있는데 이건 아마 노브들 중에 가장 많이 쓰게 될 방향키와 엔터 기능을 하는 노브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옆에는 LED바가 있는데 이건 볼륨 게이지도 되고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래는 뱅커 업다운 스위치가 따로 나와 있고요. 같이 누르면 튜너가 나오고 꾹 누르면 루퍼로 들어갑니다. 이 옆에 작은 버튼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잠금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 때 혹시나 터치가 오작동하지 않게 잠그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암페로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은 5개의 풋스위치가 있습니다. 뒤쪽 인아웃 포트를 보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익스프레션 페달과 풋스위치를 쓸 수 있는 포트가 2개 있고요. 그 오른쪽은 인풋 단자인데요. 기본적인 쿼터인치 인풋이 하나 있고 그 옆에는 XLR과 쿼터인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인풋이 하나 더 있어서 스테레오 인풋이 가능합니다. 그 옆에는 샌드리턴 단자인데 TRS 인아웃이 되어서 스테레오로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쿼터인치 스테레오 아웃 있고요. XLR 아웃도 됩니다.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 억스 인, 헤드폰 단자, 미디 인아웃이 있는데 특이하게 모두 다 3.5인치로 되어 있네요. USB-C 포트 있고요. 파워 온오프 스위치도 있고 마지막에는 어댑터 단자인데 9V로는 1.4A, 18V에는 0.7A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어댑터를 쓰면 뭐 신경 쓸 거 없지만 어댑터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 배터리로는 9V로 승합되는 케이블을 쓰면 될 것 같고 파워 서플라이에서 멀구기로 구동한다고 한다면 18V 포트 2개를 묶어서 더블로로 1A를 공급해주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암페로2 시리즈에 새로 생긴 기능인 사운드 클론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기능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 집에 뭐 좋은 앰프가 몇 대씩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위에 쿼드 코텍스 테스트할 때도 보여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멀티에서 쓰던 사운드를 그대로 쓰고 싶을 때 이 캡처 기능이 유용하게 사용되더라고요. 캠퍼, 프랙탈 이런 사운드를 캡처로 저장해놓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제가 테스트해보니까 아날로그 장비보다 오히려 디지털 이펙터의 소리를 캡처할 때 더 비슷하게 캡처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엔 제가 잘 쓰던 톤엑스의 톤을 시험 삼아 캡처해보려고 합니다. 캡처 세팅을 보면 먼저 캡처할 기기와 신호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암페로 스테이지의 인아웃 기능을 활용하는데요. 암페로의 샌드를 캡처할 장비의 인풋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캡처할 장비의 아웃을 암페로의 인풋에 연결을 할 건데 레프트 인풋은 기타가 연결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인풋, 여기는 뭐 쿼터인치나 XLR이나 다 되니까 뭐든 캡처 다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기본 세팅은 끝났습니다. 암페로2 스테이지에서 화면을 보면 글로벌 세팅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운드 클론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이 그림대로 이렇게 해라 이 말인데요. 타겟 레벨이 너무 높지도 않게 낮지도 않게 빨간색까지 가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타겟 타입,
그러니까 뭘 캡처할 거냐 물어보는 거죠. 클린인지 디스토션인지 뭔지 정해주시고 이게 캐비닛이 포함된 거냐 아니냐. 저는 일단 톤엑스를 캡처할 건데 이 프리셋에는 캐비닛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따 보스 블루스 드라이버 페달을 캡처할 때는 아날로그 페달이니까 노우로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타겟 레벨 조절하는 게 또 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더 넘겨보면 임피던스를 조절하는 부분인데 모르면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 보면 팬텀 파워까지 사용이 가능하네요. 설정을 끝내면 오른쪽 위에 클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소리가 너무 크거나 적으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데 별말 없으면 그냥 100%까지 쭉 있으면 됩니다. 캡처가 끝나면 이제 오리지널과 캡처할 내용을 비교할 수 있어요. 왼쪽이 오리지널, 오른쪽이 캡처본입니다. 여기서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오른쪽 아래 파인 튠이라고 있어요. 그럼 코드를 치라고 하는데 열심히 코드를 쳐주면 얘가 그 소리를 듣고 더 열심히 보정을 해주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가끔 파인 튠까지 했는데 하기 전보다 더 별로인 경우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름을 정하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은 총 10개까지 저장이 되더라고요. 몇 번 슬롯에 저장할 건지 정해서 이름을 넣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쓰던 톤엑스를 캡처해봤고요. 추가로 암페로 스테이지 자체에도 있는 보스 블루스 드라이버도 캡처를 해봤는데요. 이걸로 한번 사운드 샘플을 비교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연주하면서 느꼈던 건 이 정도로 캡처가 되면 꽤 쓸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개인적으로 원래 톤보다 조금 더 두께감이 없게 되는데 뭐 이건 사실 쿼드 코텍스나 비싼 장비에 있는 캡처 기능에서도 느꼈던 거라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캡처를 완료한 뒤에도 톤 세팅 화면에서 조절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미드를 좀 올려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쿼드 코텍스 같은 경우는 캡처한 톤을 3개, 4개씩 프리셋 내에서 불러올 수 있었는데 암페로에서 캡처한 블록은 DSP 제한으로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간계도 넣고 쓰려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습니다. 앰프도 캡처하고 드라이브도 캡처해서 공간계까지 꽉꽉 채워 쓰려면 좀 힘들고, 자체 앰프 세팅해서 드라이브를 캡처 파일로 쓰던지 리얼 드라이브를 쓰고 앰프 캡처 파일을 쓰던지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할 필요는 있겠네요. 추가로 쓰면서 불편했던 건 중국 브랜드라 그런가 안정성 쪽에 조금 아쉽다는 평이 있기도 하던데요. 저도 사용을 해보면서 전류가 좀 불안정할 때 본체에 정전기가 생긴다든지 터치 쪽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단점만 말하는 것 같아 불평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는 다 좋았습니다. 가격, 무게, 풋스위치 개수는 물론이고 실제적인 사운드, 보통 가격이 저렴할수록 공간계 퀄리티는 비례하는데 이 정도 공간계면 뭐 클라우드, 리버브, 아이스, 딜레이도 있고 찐인 빅스카이나 타임라인 쓰는 거 아니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나온 지도 꽤 지났지만 왜 이 가격대에서는 아직도 암페로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가격대에서 가장 추천을 많이 받는 이펙터 핫톤 암페로 2 스테이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